원래 동의를 받고 그것을 임명한다는 얘기는 내가 동의를 받았으면 나 이외에는 이 동의권자에 대해서 정보를 연결시킬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는 기관이 그냥 고시병원이면 고시병원은 동의를 받은 주체가 돼요. 각각 의리 동의서를 작성을 할 텐데 피원자 의를 연구자인 A가 아니라 고시병원과 계약을 맺어서 정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사실상 임명하고 이 기관 안에서는 모두 다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스캔을 해서 이제 올려놓으시고 EMR에 첨부가 되고 이런 형태로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칙상은 그 정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정보상에 노출돼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현행법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개정법을 통해서는 동의를 왜 받고 어떻게 받고 어떤 형태로 받고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은행 채취보관에서 남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간상 연구와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사실은 인간의상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되면 진단검사실에서 인체 의뢰물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 대부분 인체 의뢰물 연구에 해당되고, 그런 경우 지금 현재 다 동의를 안 받고 하시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의 목적은 그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수집 당시부터 이 인체 의뢰물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할 목적, 특수한 그 피원자가 병원에 왔을 때는 내 질병에 대해서 진단해 주십시오 이런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도 내가 연구를 통해서 이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이 타당한지는 내가 다른 동료들한테 신의를 받아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해라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어쨌든 현행법상은 인체 의뢰물을 가지고 직접 조사 분석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신의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의뢰물 연구만은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인체 의뢰물 연구의 신의 면제에 대해서도 개인 식별 정보를 전혀 쓰지 않고 인체 의뢰물만을 정보를 이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진단검사실에서 정도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경우는 동의도 면제해줄 계획에 있거든요. 아직 이제 그게 반영이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라면 아마도 이 인체 의뢰물 연구는 대부분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하나로 취급이 될 것 같고요. 그때 인체 의뢰물을 가지고 내가 얼마 동안 보관해놓고 어떤 연구에 쓸 거고, 그때 정보는 검사 대상물은 어떻게 처리될 거고, 당신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고, 그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는 이제 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 보존 및 폐기에 대한 내용도 연구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에 관한 슬라이드는 제가 뒤에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저한테 온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검사 대상물을 가지고 다 모아놨다가 어떤 A랑 연구를 쓰겠다고 다 해서 동의를 다 받았는데, 제가 하고 남았어요. 남은 인체 의뢰물을 가지고 다른 연구자에게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고시병원 같은 경우 은행이 없다고 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연구 중심 병원으로 하는 경우 그 은행이 이제 설치가 거기 조건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추후에 여기에서 이제 은행을 만드실 계획이시라면 은행에 기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시병원 차원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은행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격리실 같은 데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격리실이나 이런 인체 의뢰물을 수집 보관하고 관리하시는 부서가 은행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마 지금 병리실은 있으시죠? 병리실이 있으시면 인체유рем을 은행으로 사실상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어쨌든 분석을 해서 연구를 이용하시잖아요. 지금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많이 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해서 은행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인체유рем을 은행이 되면 내가 인체유рем을 가지고 수집, 보관했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주는 기능을 하신다면 은행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대통령령에 따른 수사장의 이력을 갖추고. 그래서 그런 은행을 만드시면 그 은행에다가 기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는 내가 받은 연구에 대한 제공받은 검사 대상물을 가지고 은행이나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주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연구자가 내가 직접 받은 검체를 은행에 주면서 내가 심의까지 받아서 주려는 번거로움을 하라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하위법령에서 연구자가 은행에다 기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이 그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연구자가 받은 남은 검체를 은행에서 보관하겠습니다라고 처리를 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연구를 당장 어떤 특정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관해두고 연구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후반적으로, 지금 현행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채취를 할 때 내가 나중에 어떤 연구에 쓰겠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으실 때는 은행만이 이런 포괄적인 동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연구자 개개인이 인체유рем을 가지고 당장 모아두고 쓸 것이 아니라면 아마 은행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채취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공 및 보존 폐기에 관해서 은행에다가 준수, 어떤 법적인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은행에서는 제공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체유рем을 은행 같은 경우는 기관위원회가 제공에 대해서 뻔뻔히 분양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인체유рем을 제공 등에 대해서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주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지침을 마련해서 그걸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기관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 기관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검사 기관은 검사만 하면 즉시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서는 즉시 폐기하시는 게 원칙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상 검사를 하고 폐기하는 검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체유рем을 은행을 만드셔서 거기에 동의를 받으셔서 보관을 하시지 않으면 사실상은 보관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에서 2차 사용을 분리하는, 내가 검사 목적으로 한 게 아니면 이걸 2차적 사용으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분리를 하고자 하는 게 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검사 목적으로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원래 법을 만들 때는 즉시 폐기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즉시 폐기의 의미의 즉시 폐기의 방점이 아니라 내가 이 검사 대상물을 받아서 검사로만 이용하고 남한테 제공하지 않으면의 원래 방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1차 목적은 검사잖아요. 진단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다른 추가적인 연구 동의에 좀 복잡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입법 과정이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막 원래 없애졌던 조항이 다시 살아나고 막 굉장히 꼬이는 바람에 조금 어렵게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더 서면 동의가 안 없어도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시행 규칙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수가에 따라서 그 보건법에 따라서 정해진 유전자 검사 항목은 진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관하지 않고 직접 폐기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지금 파일 법령 안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만약에 검사를 안 할 거고 은행도 없으시다면 서면 동의를 굳이 받으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계시는 분들, 선생님들은 대부분 연구다시피 정보를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은행에서 동의를 받으셔서 보관을 하고 연구를 쓰시는 게 아마도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라서 수집 경로에 따른 동의는 연구자가 받아야 하는 연구 참여 전에 동의가 있고요. 은행이 채취 전에 받아야 하는 동의가 있고요. 유전자 검사가 검사기관에서 검사 전에 받아야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면제받을 때는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 모든 동의는 동의서 양식이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지, 특정 연구에 적절한 동의 양식인지를 판단을 해서 기관위원회가 승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자나 은행 같은 경우는 상담자가 있거든요. 그 상담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은 연구시 동의는 이 연구를 어떤 목적에 사용할 건지 구체적인 목적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신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리고 보존은 얼마 동안 될 거고 어떻게 폐기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얻은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을지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피험자의 동의 철회권이 있다. 그리고 철회에 대해서 철회 시 이체 효력이나 그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 거다. 기증자의 권리는 뭐다? 침해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연구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동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는 설명 의무를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행규칙 안에서는 동의서 서식 등을 보건복지명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서식을 사실은 저희는 인체이름 연구는 안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임상시험에 포함돼서 연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인체이름을 연구만을 정말 인체이름의 혈관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식별 정보를 안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인체이름 연구의 포커스가 굉장히 애매한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행 법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양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아서요.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양식은 그 앞에서 법에서 말한 1, 2, 3, 4, 5, 6호에 있는 내용들을 일반적인 조항들 수준에서 넣었고요. 만약에 이 사실과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 사실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더 추가되어지고 내 연구의 필성에 따라서 내용이 더 추가되어진다면 설명문이 따라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설명문 이 동의서에 대해서 동의권자가 동의해야 되는 내용은 내가 이 목적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보존기간을 연구 보존할 건지 아니면 내가 동의 후 시점부터 몇 년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표시를 하게 되고요. 현재 5년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타 연구자나 타 기관에다가 당신의 정보나 검사된 정보를 줘도 되는지 동의하지 않으면 표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공은 동의함에 표시된 경우에만 남은 걸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 동의하지 않음이 되어 있다면 나만 쓰고 버려야 돼요. 그거는 아까워 사실상 동의권자의 동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버리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 시 개인식별 정보를 여기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내가 제공해도 된다고 표기했으면 제공할 때 내 개인정보를 포함해도 되는지 포함하면 안 되는지를 동의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식별 정보거든요. 지금 아까 조현이과장님 예를 잘 들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환자 아이디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코드화 시키는 거라면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제공을 할 때는 코드화 시켜서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의함에 되어 있지만 개인식별 정보 불포함이라고 하는 경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익명화 시켜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이제 법률
노골적 검토가 좀 필요한데 일반적인 동의서는 동의서랑 그러니까 서명, 자기 본인의 이름, 서명한 날짜, 서명, 그렇죠? 이름, 서명한 날짜, 서명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 동의서 저희 법정 양식에는 불필요하게 성명도, 생년월일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개인적 필요 정보가 동의서에